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실전 투자 전문가가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성공 공식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젠 어떤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주식시장, 오늘도 참 예측이 안 되죠? 꼭 블라인드 데이트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화면에 딱 보이는 이 한마디. 이제 미국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워졌다. 이게 그냥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하는 푸념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 20년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난 10년을 지배했던 기술주 잔치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일종의 개막 선언 같은 거죠. 예전에 잘 통했던 방법만 고집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는 시장의 강력한 경고,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미국 시장을 떠받치던 정말 튼튼한 기둥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던 저금리, 그리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기술주의 성장, 이 두 가지였죠. 정말 튼튼한 건물 같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두 기둥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자, 그럼 그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스마일 커브 모델이라고 있죠? 과거에는 애플처럼 생산 같은 건 다 외주로 돌리고 디자인이나 마케팅처럼 머리 쓰는 일에만 집중하는 가벼운 회사들이 최고였어요. 돈도 엄청 잘 벌었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무게 중심이 오른쪽의 새로운 현실로 확 넘어가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짓고 데이터 센터 세우고 배터리 공장 돌리고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무거운 산업으로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쌩쌩 달리던 스포츠카에서 거대한 덤트럭으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운전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주범, 바로 금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23%라는 숫자, 이게 바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둬도 1년에 4% 넘게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막 머리 싸매고 위험 감수하면서 변동성 큰 주식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투자자들이 주식에 거는 기대치가 훨씬 더 깐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저금리 때 빚내서 잔치 벌였던 기업들,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숫자 31. 이게 뭐냐면 S&P 500 기업 중에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그러니까 완전히 깡통 상태인 회사가 31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자사주 막 사들이고 주가 띄우는 게 최고의 전략이었지만 이제 그 빚이 어마어마한 이자 폭탄이 돼서 돌아온 거죠. 마치 신용카드로 명품 실컷 질렀다가 다음 달 카드값 폭탄 맞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들고 있던 보물지도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새로운 보물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종목 몇 개 갈아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즉 가치 창출의 근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AI 골드러시에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젠 금 캐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들어서 곡괭이만 사던 그런 단순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어요. 옛날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터졌을 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AI 시대의 독보적인 곡괭이 장수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 좀 보세요.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시장의 주인공 그 자체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도 나도 엔비디아 곡괭이만 찾으니까 이게 동인한 겁니다. 지금 주머니에도 2026년에나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럼 땅 파서 쉽게 나오는 금은 이제 다 캤다는 신호 아닐까요? 진짜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금맥은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 한번 보시죠.
이제 시장의 관심이 곡괭이 팔던 엔비디아에서 금광에서 꼭 필요했던 청바지를 만들던 회사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바로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훨씬 낮잖아요. 그만큼 아직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단순히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 대항전으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된 지금 각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의 새로운 투자 전략, 즉 국가 생존 전략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중국이죠. 예전처럼 세계 공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 속에서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는 자급자족 경제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어요. 특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같이 서구 기술에 덜 의존적인 미래 산업에서 아예 판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재평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제 그냥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바퀴 달린 인공지능 로봇, 즉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국이 반도체 분야의 TSMC처럼 미래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죠? 미국 시장의 변화부터 AI 산업의 새로운 판도, 그리고 각 나라들의 생존 전략까지.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거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서 최종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엔비디아처럼 어제 잘 나갔던 승자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금리 같은 거대한 경제 흐름이 시장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변화 속에서 새롭게 돈이 몰리는 곳,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그러니까 중국의 신산업이나 한국의 피지컬 AI 같은 새로운 기회의 땅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시장의 규칙은 이미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10년 전 낡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솔직한 답변이 앞으로의 계절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명쾌한 투자 분석이었습니다.